안녕하세요. 코나거 김평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중앙에 보이는 이 제품들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좀 많죠? 이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사이러스가 40주년을 맞이해서 발표한 40 시리즈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40 ST 네트워크 플레이어고요. 그 다음에 제 쪽에 있는 요 밑에 있는 게 40 앰프 인티 앰프입니다. 그리고 김편님 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게 전용 전원부. 예.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저희가 공수해 와서 이번 시간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사이러스 하면은 저희 채널에서도 여러 번 리뷰를 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좀 이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이러스 하면은 정말 그 영국을 대표하는 그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린이나 뭐 네임이나 뭐 이런 브랜드들과 어깨를 겨누면서 성장해왔던 브랜드죠. 그렇죠. 저희가 이 미션을 한번 네. 이 스트리밍 앰프를 한번 공구 겸해서 리뷰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USB DH가 내장되어 그렇죠. 있는 앰프. 예. 그래갖고 되게 이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 미션에서 사실 파생된 게 사이러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그 앰프 전문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 1984년이고,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 미션 사이러스 1이었잖아요. 그 앰프 이름이.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국내에는 특히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저도 그렇고 이 하프 사이즈에다가 전원 업그레이드 옵션으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브랜드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사이러스는 굉장히 저도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여러 가지 좀 많이 썼었어요. 오히려 저는 네임 오디오보다 사이러스를 좀 좋아해가지고, 뭐 네임 말고 이게 사이러스를 가지고 뭐 하베스나 뭐 프로악이나 뭐 이런 그 영국의 브리티시 사운드를 대표하는 그런 그 브랜드에서 나온 조그만 북쉘프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과 같이 방에서 이렇게 많이 운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20세기 초 오디오 하는 사람들의 낭만이었고, 특히 이제 사이러스는 전용 렉이 있어갖고, 맞아요. 이렇게 한 5개, 6개 쌓아놓는 그런 그 레고 블록 좀 이렇게 완성시키는 그런 재미도 있었죠. 맞아요. 일부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그 영국의 그 하프 사이즈 앰프들 이제 도시락 앰프라고 해가지고 탑쌓기 노래를 하면서 렉도 이제 사이러스에는 하크렉이어가지고 그 되게 멋있었어요. 이렇게 높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제품도 사이러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전원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잖아요. 별도의 옵션 전원부를 구입해서 각각의 컴포넌트에 계속해서 추가해 나가면서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한 10층이 막 쌓아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하여튼 사이러스가 그런 전성기를 거치다가 나중에 이제 네임이나 린이나 뭐 이런 영국 그 경쟁 브랜드들은 네트워크 오디오 시대에 상당히 잘 적응을 했습니다. 근데 사이러스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전통적인 그런 자세만 견지하면서 약간 뒤처졌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블루 OS로 유명한 블루 사운드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블루 사운드는 워낙 뭐 네트워크 오디오 전문 기업이고, 그 산하에 뭐 NAD라든가 블루 사운드라든가 뭐 이런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또 어떤 스트리밍 엔진 이런 거를 딱 얹으면서 사이러스가 완전히 변모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큰 뉴스였죠. 사이러스가 블루 OS를 채택한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내놓는다, 이런 소문이 들리고 나서 야, 드디어 이제 그 업체들끼리도 단일화가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되게 큰 뉴스였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네, 그래서 블루 OS로 정말 단일화된 그런 네트워크 스트리밍 제품들을 좀 내놓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사이러스가 4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자신들의 전통적인 증폭 기술, 그 다음에 블루 사운드와 이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그쪽에서 이제 흡수한 그런 기술까지 총망라해서 이렇게 제품을 내놨습니다. 오늘 이 제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우선은 맨 위에 있는 게 스트리머죠. 네트워크 플레이어입니다. 모델명은 40ST.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디자인 자체가 예전에 저희 나이대 사람들이 기억하던 사이러스랑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일단은. 그렇죠.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제 좀 변모한 사이러스 그래갖고 XR 시리즈가 나왔었잖아요. 저희가 리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전 외관, 예전 디자인을 유지했던 게 이제 또 클래식 시리즈가 있었고, 그 윗급으로 XR 시리즈가 나왔었는데, 이번 40 시리즈는 그보다 더 위에. 그러니까 지금 현
사이러스의 플래그십으로 40 시리즈 총 4개 제품이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 없는 그 40 CD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완전 그 셋이라든지 그리고 덩치도 커졌어요. XR 시리즈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안에 들어간 DC 칩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출력 앰프 같은 경우는 출력도 높아졌고 진짜 여러 가지로 변모된 진짜 완전 새로워진 플래그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셰시를 보면은 마치 저는 미국의 에어 어쿠스틱스 제품을 보는 것 같은 완전 닮았어요. 예, 알루미늄 셰시의 뒤쪽으로 이제 방열판이 이제 크게 마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전면의 중앙 디스플레이 창이 이제 컬러 디스플레이여가지고 음원 재생하고 이러면은 전면에 앨범 커버 아트웍이나 뭐 아티스트 뭐 이런 텍스트나 이런 것도 멋있게 앞에서 뜹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좀 넘어가면 인터페이스 좀 살펴보죠. 인터페이스는 일단은 뭐 네트워크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이더넷 입력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플래시 드라이브 이런 것들 재생할 수 있는 USB A 타입 입력단이 있고, 그다음에 광, 동축 이 각각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입력뿐만 아니라 출력까지 다 마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이 노브 옆에 LED 링이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가장 이 40 시리즈의 특징이 정말 화려하게 빛을 낸다는 거예요. 이 앞에 저기 그 컬러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이 눈부심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이 5단계로 밝기 조절도 할 수 있고 이 가운데 디스플레이는 아예 끌 수도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끄면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전자파 노이즈 같은 게 없어졌기 때문에 음질적으로는 더 유리한 게 있죠.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이 LED 링이 가장 이번 40 시리즈의 시그니처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기능뿐만 아니라 뭐 디자인 이런 것까지 완전히 일신에서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출력되는 단자는 이제 RCA 출력, XLR 출력, 입출력 이런 것들은 없어요. 사이러스는. RCA 출력을 2조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디폴트 고정 출력 모드도 있지만 가변 출력도 가능하죠. 그리고 이 밑에 이제 40 앰프로 내려가 보죠. 40 앰프도 셰시 자체 뭐 디자인 이런 것들은 40 스트리머랑 똑같아요. 똑같고 그래서 이것도 전면에 디스플레이 창이 크게 나 있어가지고 완전히 깔맞춤이 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뭐 뒤쪽에 입출력단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DAC가 기본적으로 내장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0 앰프도 DAC 내장 인티 앰프로 성격 규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입출력, 디지털 입출력 단자가 갖췄잖아요. 그래갖고 뭐 광동축이 있는 거는 그냥 요즘 트렌드이긴 한데 이 USB B 타입 입력 단자를 갖춘 거 이게 큰 특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PC파이도 할 수가 있다. 손쉽게. 그리고 뭐 위에 40 ST뿐만이 아니라 다른 USB 출력이 되는 네트워크 플레이어도 연결을 할 수 있다. 그런 좀 이 옵션을 여러 가지 준 게 좀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입력 단자를 4조를 갖췄는데 4조 지원하고 이 밖에도 또 MM4로 입력도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아날로그와 디지털 모두 대응을 하는 어떤 그 요즘 유행하는 DAC 내장 인티앰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MI, EARC 입력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거의 다 이제 필수템으로 장착을 했고요. 맞습니다. 이 두 개의 모델에 DAC가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40 ST랑 40 앰프 여기에다가 다 ESS 테크놀로지의 ES9039Q2M DAC 칩셋을 넣어놨고 대신 이제 40 ST에서는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주요 기능이고 이제 40 앰프에서는 딱 DAC 그러니까 유선 입력만 받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USB 입력 시 이제 최대 스펙을 자랑을 하는데요. 그래갖고 PCM은 32384까지. 그리고 DSD는 DSD 256까지. 그러니까 요즘 거의 웬만한 디지털 음원에는 다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출력 쪽은 뭐 헤드폰 출력도 마련돼 있고 기본적으로 메인 출력인 이제 스피커 쪽으로 출력되는 것들은 다 보면은 일반적인 앰프의 출력단하고 좀 달라요. 이렇게 구멍이 조그맣게 나 있는데 일반적인 뭐 말굽이나 이런 건 못 쓰고 바나나 중에서도 BFA 바나나 요 단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박스 내부에 보면은
그 BFA 단자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벌크 케이블 쓰는 경우에 거기 터미네이션을 해가지고 쓰라. 예,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차피 앰프, 인티 앰프니까 출력이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요 방열판 있는 쪽에다 하나씩 그래갖고 네. 푸시풀로 구동을 하고요. 그리고 클래스 AB 증폭 푸시풀 구동으로 6옴에서 베가트를 내요. 네. 그런데 이제 전에 저희가 이제 아마 리뷰를 했었던 i9XR이라고 역시 DAC 내장 인티 앰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얘보다 바로 밑에 그 동생 모델이 되는데 걔가 6옴에서 91W였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새 플래그십답게 출력도 늘어났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러스는 전통적으로 전원부 옵션을 항상 두고 있죠. 김편님 쪽에 있는 저 제품이 전원부입니다. 40 PSU라는 제품인데 이제 40 시리즈에는 다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설계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전원부, 그러니까 40 ST나 뭐 40 스트리머 ST나 다 내부의 전원부로 기본적으로 내장은 하고 있지만 저거를 붙여서 전원부를 훨씬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이제 테스트 할 때는 40 앰프, 네. 그러니까 인티 앰프에 연결을 했잖아요. 인티 앰프 그래서 이제 연결했죠. 전용 그 15핀 단자로 연결을 하면은 저 전원을 킬 때 자동으로 이제 켜지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갖고 그러면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40 PSU가 들어가면 얘는 도대체 어디에 전기를 공급을 하고 저 원래 40 앰프 안에 있던 예. 내장 리니어 전원부는 어디에 전기를 공급하는가 그렇게 좀 구획 정리가 되는지 그게 네. 궁금하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40 PSU를 40 앰프랑 연결을 하면은 얘는 40 앰프에 프리앰프 부하고 파워앰프 부에 전기를 공급을 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원래 안에 있던 내장 리니어 전원부는 안에 이제 DAC가 내장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DAC 파트와 파워앰프, 그러니까 파워앰프는 동시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얘가 이제 PSU를 연결을 했을 때 6옴에서 113W로 출력이 늘어나는 이유가 네. 이 안에서도 전기를 받고 바깥에서도 좀 더 이 정전압 관리가 된 전기를 받아서 출력이 늘어나고 예. 그리고 이제 각각의 회로를 분리를 했기 때문에 좀 더 SMB라든지 채널 네. 간섭 이런 면에서 좀 더 유리한 네. 그리고 또 DAC 파트 즉 디지털 파트하고 아날로그 파트도 전원부가 나눠진 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여린 그러니까 음질에 더 영향을 주는 아날로그 신호가 품질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사이러스 전통적으로 예전에 뭐 구형들도 전반적으로 이런 별도의 전원부를 마련해 놓고 있어서 예전에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별도 옵션 전원부가 굉장히 퍼포먼스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거를 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우선은 전반적인 그 제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는 여기에 필요한 건 이제 스피커뿐이죠. 그렇죠. 바우스 앤 윌킨스의 705S3 시그니처를 사용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40ST 이 제품이 뭐 블루 OS 스트리밍 엔진을 탑재를 했기 때문에 네트워크 스트리밍 관련해서는 뭐 웬만한 전 세계 온라인 스트리밍은 거의 다 대응한다고 그렇죠. 해도 봐도 되죠. 거기다가 뭐 에어플레이 2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거기다 룬 인증입니다. 룬 인증이 끝났어요. 지금 구입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죠. 그렇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뭐 블루OS로 사용해도 상당히 블루OS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리모트 앱 중에서는 최상위권에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데 이번에는 룬을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룬 서버는 웨이버사 시스템즈의 W 코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한 3곡 정도 녹음을 했는데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say, oh my God, I see the way you shine. Take your hand, my dear, and place them both in mine. You know you stopped me dead while I was passing by. And now I beg to see you dance just one more time. Ooh, I see you every time. And oh my, I like your style. You make me wanna try. And now I beg to see you dance just one more time. So I say, dance for me, oh. I never seen anybody do the things you do before. They say, move for me, eh. And when you're done, I make you do it that again. I said, oh my God, I see you walking by. Take my hands, my dear, and look me in my eyes. Just like I'm lucky.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사이러스를 예전에 직접 집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해 본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 사이러스는 완전히 변모한 것 같아요, 이제. 네. 예. 사이러스 원래 그냥 오리지널, 옛날에 막 6, 7, 8, 뭐 이 시절, 그 다음에 약간의 좀 휴지기 같은, 약간 변모하는 그런 과정, 예, 약간 이무기 같은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새로운 사이러스 변모한 모습이에요. 이게 디자인이나 뭐 이런 인터페이스 이런 것도 좀 많이 변했지만 음질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좁은 무대에 약간 좀 이렇게 되게 응집력 있고 되게 탄탄한 그 베이스,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쌉쌀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좋았다면 이번에는 대역폭 자체도 넓고 상당히 무대가 이렇게 넓게 펼쳐지는 그렇죠. 시원시원한 사운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요즘 유행하는 말로 좀 새로운 유니버스에 진입을 한 예. 사이러스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플래그십답게 여러 가지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일단 청감상 첫 인상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음의 해상력 같은 게 예전 버전보다 확 늘어났고요. 그렇죠. 그리고 코난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 하나하나가 좀 보다 더 다부지고 예. 윤곽선이 되게 선명하게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네. 제가 느끼기에는 SMB도 이전 모델들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이러스에서 벗어나 좀 더 현대적인 앰프로 변모한 것 같아요. 아, 네. 전체적인 밸런스 자체도 예전에 그 사이러스는 약간 중역대에 좀 약간 몰려있는, 예, 그런 사운드였다면 지금은 그 당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평탄해진, 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김현재 말씀대로 뭐 SMB나 해상력 이런 것들은 완전히 요즘 최신 다른 뭐 네트워크 스트리밍 뭐 이런 쪽 굉장히 잘 다루는 그런 브랜드의 제품처럼 그런 식으로 많이 변모한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는 블루사운드 산하에 뭐 블루사운드도 있고 NAD도 있고 PSB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그쪽에 어떤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추측이지만. 지금 현재 들은 게 이제 네트워크 스트리밍 음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블루 OS 네트워크 모듈의 영향도 분명히 받았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인터 케이블, RCA 인터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을 했으니까 이 40ST 안에 들어간
내장 DAC를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ESS 9039 Q2M이라는 최신 그 델타 시그마 칩의 성향이 반영이 된 건데 네. 예전에 사용을 했던 뭐 9038 이거에 비해서 훨씬 해상력, SMB, 다이내믹 레인지가 되게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일단 앰프의 클래스 AB의 푸시풀 구동하는 거는 고정인 상태에서 예. 이미 이렇게 확 바뀌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네트워크 모듈하고 예. 그다음에 DH의 네. 어떤 그 변화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는 40앰프만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40PS랑 연결을 그렇죠. 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과 아날로그 전원을 각각 예. 분리를 하고 그리고 겹치지 않게 네. 함으로써 어떤 SMB 그다음에 해상력 이런 게 확 늘어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사실 뭐 클래시컬 이런 녹음을 뭐 들어볼까 말까 하다가 좀 녹음까지 해봤는데 특히 이게 그 705 S3 시그니처 이게 저 트위터 해상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예, 고기를 정말 세밀하게 긁어주는 것 같은 그렇죠. 예, 그런 느낌들. 이게 예전에 사이러스에서는 느끼기 힘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예전에 사이러스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약간 톤 다운된, 예, 굉장히 담백한 사운드였다면 지금은 정말 쾌활하면서 명량하고 아주 고역적도 화사하면서 해상도 좋은 예, 이런 쪽으로 완전히 바뀐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마지막 곡에서 드러났는데, 예. 그러니까 오른쪽 그 뒤쪽, 그러니까 그 테이퍼드 튜브, 예. 트위터 온타코 트위터 고쯤에서 예. 약간 그 땅땅땅땅 하는 예. 소리가 들리잖아요. 맞아요. 그 해상력, 그 대역을 건드리는 게 예. 이 변모된 40 시리즈의 하나의 한 장면이라고 보이는데, 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얘네가 이제 40 시리즈가 되면서 이 홈페이지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앰프의 그 주파수 특성이 그렇죠. 100kHz까지 플랫하게 뻗는다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앰프에서 이미 그 정도까지 음을 플랫하게 내주기 때문에 스피커에서도 그 고음, 트위터 예. 고음을 살랑살랑 찰랑찰랑 건드릴 수가 있었다. 그렇게 좀 이렇게 계속 선순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사이러스 40주년 기념 제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